안녕하세요. 인트메이션.kr 첫 번째 C 강의입니다. 제 옆에 강사가 웃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C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강사 김수땡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C를 아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배우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동영상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동영상도 아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가 한번 도움을 줘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무엇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C를 짜게 되면 아마 처음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인데요. C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가 이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C를 꼭 해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가요? C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 네. 물론 C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솔직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나 또는 웹 프레임워크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UI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선호할 것 같아.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프로그래머 혹은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 C 말고 대부분 자바, 애플 쪽에서 개발하신다면 오브젝트 C, 혹은 웹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텐데, 사실 프로그래밍의 시작이 거의 C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C에서 뭘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C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의도들이 확장되어서 언어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C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C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도 C의 역사, 그 다음에 C라는 언어가 대두하게 된 계기, 이런 건 너무 오래전에 강의를 들어가지고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참 날카로우신 질문인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서 네. 게스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게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 질문? 네. 제 생각 자체는 C에 대한 역사,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찾아보게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인 왜 C를 굳이 먼저 C를 가지고서 스타트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 네. 일단 C는 개발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C를 알면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C를 만약에 배우지 않고 다른 오브젝트,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서 C를 배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한번 배우고 나서 영어를 배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인 차이로 인해서 영어를 익히기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는 이거 말이 좀 꼬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C를 먼저 배운다 안 배운다 또는 꼭 배워야 되냐 안 배워야 되냐 이 부분은 되게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많은 고수들도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고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네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뭐 여기 엔지니어 길로 이제 계속 간다면 엔지니어 길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 하면서 뭐 웹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서비스업 쪽으로 방향을 가진다면 이제 굳이 C를 안 하더라도 좀 더 상위 계층 레벨인 언어를 가지고서 사용해도 되고 이제 좀 더 시스템 레벨 쪽으로 간다면 모든 그 시스템 레벨 언어들이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C로 시작하는 게 좀 더 보편적으로 다른 문법들도 이해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강사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C를 잘 알아놓으면 제 생각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겁나 반박하고 싶은데 네 말씀해 보세요. 다음에 다음에. 그만하고 왜냐면은 솔직히 C를 먼저 배우고 다른 거를 배우면은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는 왜 C처럼 코드를 짜놨어 알아보기 힘들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뭐 그거는 언어의 특성들과 뭐 그런 거니까 컨벤션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개발자의 성향이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C++이나 이런 객체지향적인 언어를 짤 때는 방금 호스트 분께서 말한 것처럼 C 스타일로 짜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긴 설계 개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죠. C는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고 그 각 언어에 맞는 특징, 그 다음에 그 언어의 기본 개념, 설계 방향은 잘 고려를 해서 그때그때 맞게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C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C가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로 저도 좀 더 말하고 C는 여러분이 그 개발하는 PC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상위 쪽 개발 언어들은 그런 게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지전능한 놈이 C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동감. 네. 근데 C를 프로그래밍의 어떤 걸로 대입시키기보다는 C가 가장 OS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보다는 OS를 이해하기 쉽다. 그게 이제 OS랑은 좀 달라요. OS랑은 좀 다른 게 OS의 동작과 C의 동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OS를 C++로 짰을지 뭘로 짰을지는 아니 OS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네. OS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C인데 사실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니까 많이. 네. 그러니까 OS에서 사실 지금 너무 어려운 방향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끊고 C에 대해 스타트 포인트부터 가보죠. 네. 자, 지금 여러분은 화면에 꽤 오랜 시간 이 예제를 보고 계실 텐데요. 왜 C의 시작이 이렇게 메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님. 네. 인크루부터 첫 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인클루드요? 예. 네. 왜 이쪽을 제일 처음에 항상 사용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프로그래밍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가장 기초적인 예제잖아요. 프린트F 해서 어떤 메시지를 화면에 찍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프린트F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프린트F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printf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함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콘솔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찍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포맷이라고 하는데 그 포맷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뿌려줄지, 몇 자를 찍을지, 그 다음에 뭐 플러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매번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만들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필수적인 기능들을 모아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모아서 만들어 놨고, 그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선배 개발자분들께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저렇게 이런 지시어를 쓰는데요. 뭐 이건 그냥 그대로입니다. include 해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모음인데, 저희가 이 stdio가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해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콘솔 화면에서 그 어떤 메시지가 뿌려지는 곳,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그 콘솔 화면으로부터 입력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 C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신다면 이 스탠다드 io.h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것처럼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에 궁금증이 생기셔서 거기에 댓글이나 저희 웹페이지에 어떤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 H 뭐야 H? 점 H.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들을 사람들의 범주를 C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 .h까지 모르신다면 그건 좀 설명하기 힘든 건 아닌데요. 저희가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요건 되게 중요하지 않나?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강사님. 사실 이거는 .h 뭐 뒤에 뭐 이렇게 k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뭐 김이 와도 되고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파일 이름의 규칙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컴퓨터에서 다루는 파일이라는 거는 파일 이름이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파일 이름과 확장자라는 걸 구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확장자도 다 이름이 되긴 하지만 그 파일의 확장자라는 건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C에서는 어떤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C라는 확장자를 줘서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하고, 코드? 네.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h 같은 경우에는 API? 이제 이거는 C의 이제 그 함수 호출의 컴파일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함수를 이 C 파일을 컴파일을 할 시점에는 이 printf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 이 test.c를 컴파일할 때 중요한 거는 printf라는 함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그걸 나타내주 그 대표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선언들을 모아놓은 파일들이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헤더와 C가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까지를 다루자고 하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이렇게 .c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h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다 .c 하면 안 돼요? 돼요. 네.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C에서 include 하고 이렇게 쓰면은 실제 이거를 컴파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stdio.h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먼저 이 안에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가령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include.h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아니, stdio.h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게 stdio.h에 그 들어있는 printf라는 함수의 선언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int stdio.h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면 컴파일 할 때 그 include stdio.h라는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이 그대로 카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컴파일? 네, 컴파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컨트롤 S부터 하고. 호스트가 궁금해하니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 컴파일이 되죠? 네,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굿. 그래서 헤더 파일을 사실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고급지게 프로그램을 하실 때가 있을 텐데 헤더 파일 빌드가 안 된다고 헤더 파일을 막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더 파일이란 건 결국 컴파일 시점에 이 해당 C 파일에 그 내용이 그대로 와서 갖다 붙는데 헤더 파일이 여러 개가 갖다 붙으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개가 중복됐을 경우에는 뭐 선언 중복 오류라든가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더 파일을 작성할 때도 여러 선배 개발자분들이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토론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혹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인클루드가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int main에 와서 왜 메인 함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C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아까 호스트가 실행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은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윈도우에서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대부분 개발하실 텐데 exe 파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exe 파일을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될 텐데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작성한 예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요. 여기에서 작성하신 printf hello int main.kr을 출력하라는 내용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실행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 main이라는 함수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했을까요, 호스트가? 너가 쳤으니까 엔터를. 네. 엔터를 쳤을 때부터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콘솔에서 쉘이야 지금. 쉘에서 이걸 딱 눌렀어. 딱. 그러면은 쉘한테 명령이 갔잖아. 그럼 그 쉘이 이제 어떻게 해? 네. 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a.out이라는 이 실행 파일을 커널이 올려서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란 걸 어디부터 실행을 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란 건 결국은 그 빌드를 하고 나면 어떤 OS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이거나 라이브러리거나 여러 가지 포맷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실행 파일인 경우에는 실행할 시작 주소가 시작 시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 시점을 어떻게 커널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빌드하는 과정에서 C에서는 뭐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main이라는 함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 이름을 찾아가지고 걔가 시작 포인트라는 정보를 담아서 이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행 파일 그 바이너리 파일 자체에는 네. 맨 첫 번째 어드레스가 되는 건가 그게? 그게 이제 항상 OS마다 좀 다른데요. 원래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엔트리 포인트가 바로 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C에서는 메인이 엔트리 포인트다. 네. 그래서 리눅스건 윈도우건 이 C로 짠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메인이 엔트리 포인트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 대부분 뭔가를 짤 때 그 함수 이름이 항상 시작점이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까요? 미안으로 해봐. 미안. 싫어. 자, 이런 메뉴가 나오죠. 메뉴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이게 왜 발생한 에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을 해서 여기에는 단순히 컴파일이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짜신 이 예제 파일에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행 파일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스타트가 되고요. 거기에서 메인 함수를 무조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이 테스트 예제에는 메인 함수가 없죠. 메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항상 시작 지점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인트인데 리턴이 없어. 그래도 실행은 되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사를 시스템을 안 주고 있어. 리턴 타입을 선언을 했을 때 리턴을 안 해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함수를 가져다 쓸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워닝 메시지는 줄 수 있겠지만 문법적인 오류는 아닙니다. 반대로 void라고 선언을 하고 어떤 리턴 값을 주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가 뭐고 void가 뭔가요? 그러네. 예. 이제 거기서부터 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void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인트가 뭐냐? 사실은 인트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인티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티저는 수학에서 얘기하면 정수죠. 예. 컴퓨터가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형 데이터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인티저 타입을 의미하는 게 요 세 글자 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 타입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겠지만 정수인데 그 정수의 범위에 제한이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인티저를 무조건 32비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티저는 가장 기본적인 정수형 타입이긴 한데 이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머신이 몇 비트 타입이냐에 따라서 저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대부분의 그 독자 여러분께서는 독자가 맞나? 시청자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접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16비트 머신이 있었고 8비트 머신이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대부분 32비트 머신 혹은 그 이상 64비트 머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인티저는 이것도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32비트 머신에서는 인티저가 32비트 타입이 되고 8비트 머신에서는 인티저가 8비트 타입이 되고 16비트 머신에서는 16비트가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시스템마다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 컴퓨터가 무슨 머신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16비트 머신인 286AT 이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신다면 인티저의 데이터 사이즈는 2바이트. 2바이트가 16비트. 그렇죠. 1바이트가 8비트. 네. 그러면은 2바이트 16비트면은 처리할 수 있는 숫자 한 개가 이제 그거는 마이너스 65,536부터 플러스 65,539까지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럼 32비트일 때 32비트일 때는 4바이트일 때는 마이너스 21억 얼마 플러스 21억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그 값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하는
int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저희 C에서의 함수는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return이 뭐냐면 이 함수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printf라는 동작을 하고 함수를 끝내겠다는데 이 함수를 끝나고 어떤 값을 돌려주겠냐. 이 돌려주겠냐는 뭐냐면 함수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 호출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메인도 아까 메시지에서 보셨겠지만 스타트라는 어느 감춰진 함수, 여기서는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간단히. 그 스타트라는 함수에서 이 메인을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을 호출하고 나서 얘가 어떤 값을 돌려줄지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return이라는 구문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돌려줄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강사님. 네. 함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청자들은 함수라는 용어가 낯설 텐데 함수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어떤 건가요? 함수라는 것은 C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의 단위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먹는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다면, 자, 밥을 먹는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밥을 먹는다라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시키려면 그 안에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도 들어야 되고 젓가락도 들어야 되고 밥도 떼야 되고 젓가락질도 떼야 되고 이 모든 동작을 하나의 함수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밥을 먹는다라는 함수를 따로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밥을 먹는다라는 함수 안에서 세부적으로 숟가락을 드는 함수, 젓가락을 드는 함수, 밥을 뜨는 함수 이런 걸 세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라는 게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정의를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거를 크게 행동을 아주 복잡하게 함수 안에 크게 담을 건지 아니면 그 큰 행동을 잘게 쪼개서 그거를 또 하나하나의 작은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들의 모임인 큰 함수로 만들지. 이거는 이제 설계 방향인데 요즘 대세는 큰 동작을 잘게 쪼개서 작은 함수들의 모임으로 큰 함수를 만드는 게 최근 제가 듣는 프로그램이 그게 가장 뭐가 좋죠?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밥을 먹는다라는 동작을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숟가락을 뜬다, 젓가락을 뜬다, 젓가락을 떠서 반찬을 놓는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숟가락을 사용한다, 젓가락을 사용한다, 먹는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구분을 해서 함수를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밥을 먹는다라는 동작을 좀 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뜰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다와 젓가락을 사용한다를 제가 동작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들어야 할 프로그램은 반드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함수가 필요하게 됐을 때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렇게 세분화하는 방향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미안해요. 네,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요. 재사용이란 말이죠. 재사용 그렇죠. 또는 아니면은 네, 안 물어볼게요. 다음에 개공 강사께서 지금 호스트분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예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봤을 때 이 함수를 크게 짜는 방향과 작게 짜는 방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셔서 질문하신다면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뤘던 부분이 리턴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리턴이 없는데 여기에 리턴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다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이 함수는 돌려준 값이 0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짜질 수가 있냐면 왜 이 리턴의 개념이 필요한지를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요. 위에서 main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고 이 어떤 동작을 수행했는데 그 동작을 수행한 결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가령 main이라는 함수를 수행을 했는데 이 main이 정상적으로 끝났냐 안 끝났냐, 혹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값들을 참조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값, 되돌려주는 값을 받아서 뭔가를 동작을 할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void 타입인데 리턴 값이 있게 되면 이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메시지가 나왔죠. 펑션에서 void 타입인데 리턴 구문이 있다라고 에러가 났는데, 모닝인데요. 오닝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에러로 나올 것 같은데. 실행 안 될 거. 실행 안 불가. 어차피 상관이 없지. 메인 스타트가 안 불리니까 때려봐. 메인만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참 신기하네요. 예, 네. 그것은 뭐 컴파일러 옵션을 어떤 레벨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그렇군요. 부분인데, 이건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치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리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더 쉽게 그냥 정의를 결론을 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예, 제가 윈도우에서 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 또 암이 에러가, 네, 하여튼 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인티저 타입이다. 그러니 나 메인을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돌아오는 값은 인티저니 항상 유의해라.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돌려주는 값이 인티저인데 가져다 쓰는 함수에서 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여기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워닝을 내주니까 그런 경우는 툴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타입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보이드 타입은 리턴이 없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가 않습니다. 보이드 타입은 리턴이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드라는 타입을, 이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어떤 함수를 작성을 하면 이 함수는 리턴 타입을 모르니 절대 나의 리턴 값을 참조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제 모르게 되냐면, 이 리턴이라는 동작은 그 컴파일러 내부에서 항상 맨 마지막 동작에 리턴이라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항상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데이터 타입에 맞게 항상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이 void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그 항상 리턴을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어떤 값도 써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리턴으로 넘어오는 데이터 값의 타입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oid로 짜시면 리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가 리턴하는 타입을 모르니 사용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턴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강사님께서 밥 먹는 거를 이제 예제로 들어주셨는데, 네. 밥 먹는 내 손을 뇌가 내 손한테 나 밥 좀 퍼줘 라고 행동을 지시하면 그게 펑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손이 이제 행동을 하고 나서 뇌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게 리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과 값이요. 네. 결과 값은 밥알 개수.
그건 이제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저희가 강의 하나하나를 30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실 책을 보면은 메인이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메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저희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있다, 아니면 게스트 강사분과 이 호스트 분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이브 해주세요. 오케이. 끝.